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이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이 장기화되면서 지역민들 가운데도 심각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나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것 같은 이 스트레스를 집단적으로 받고 있는 건데요. 사고 2차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사고 첫날만 하더라도 구조가 이처럼 늦어지고 인명피해가 이렇게 클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길어지고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애써 언론 보도를 외면하려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생환에 대한 기대감이 연일 실망감과 안타까움으로 이어지면서 혼자서 통곡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 가족이 당한 일이라고 여기는 인간의 공감 본능이 작용해 대리 외상 증상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사고 초기부터 TV를 통해서 생생히 중계됐습니다. 사실상 전 국민이 이번 사고의 목격자 또는 2차 피해자가 된 셈입니다. 배 안의 참혹한 광경을 상상하고 그 장면이 직접 사고를 당한 듯 뇌리에 각인돼 이른바 간접 외상을 입고 있습니다. 구급차만 지나가도 눈물이 막 나와요. 진짜 요즘엔 그런 것 같아.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소리만 들어도 눈물 나오고요. 가슴도 아프지. 다 뭐 아들, 딸 같은데. 극도의 무력감이나 자책감, 분노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실을 경험할 때 같이 슬퍼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울한 그 자체를 안 좋은 걸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월호 참사가 전 국민에게 집단적 우울증을 안겨주고 있다며 대형 참사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선진국의 사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도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경선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이 선거 운동은 물론이고 경선 일정까지 모두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한 차례 연기됐던 대구시장 후보 선출 대회와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은 이에 따라 개최 시기가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후보들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이나 부적절한 글 게시, 음주 등 부적절한 일체의 행위 금지령도 다시 한번 내려졌습니다. 중앙당 그 방침에 따라서 무기한 연기에 같이 다 따를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다시 향후에 또 재개될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여당보다 늦게 지방선거 준비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도 후보들의 선거운동 중단 방침을 연장했습니다. 직접적인 선거운동 외에도 선관위 위탁 당원 교육과 결의대회 같은 당원 대상 행사까지도 취소 또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한 그 핵심 당원 교육 행사가 있습니다. 내일 있는데 이도 취소를 했고, 그 열흘 뒤에 예정되어 있는 그 지방선거 승리 결의대회, 그래서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그 간접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당내 행사 전부 다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통합진보당과 정의당도 후보들의 선거운동 중단은 물론이고 공약 발표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출정식, 합동기자회견까지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 이번 사고 여파로 경주를 찾는 수학여행객이 거의 끊겼습니다. 최근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 학습을 자제할 것을 일선 학교에 촉구한 가운데 대부분 학교가 수학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수학여행지인 경주에는 요즘 수학여행객의 발길이 거의 끊겨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도 실종자 수색 작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포항 구룡포 수협 소속의 오징어 채낚기 어선 3척은 지난 19일 오후에 사고 해역으로 긴급 출항해 이날 밤부터 야간 수색을 돕고 있습니다.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등을 모두 밝히면 조명탄 수십 개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효과가 있어 야간 실종자 수색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4단 훈련병이 제대로 병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진 이모 훈련병은 당뇨 증세를 호소한 지 보름 만에야 대구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엉뚱하게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내과 진료를 받을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복귀 시간 때문에 아마 들리지 않고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귀했다가 한 2, 3일 또 상태가 이렇게 고전이 됐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악화가 돼가지고 이제 사고 뒤 국방부가 징병, 이병 신체 검사와 군의관 협진 체계를 강화한다는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외래 진료 날짜가 부대별로 정해져 있고 막상 기회가 주어져도 진료 시간이 짧아 현행 외래 진료 체계에선 협진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12월 인권의학연구소가 인권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원활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군 의료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일반 병사가 38.4%로 가장 많았습니다. 긴 진료 대기 시간과 외진 날짜 제한 등 비효율적인 진료 체계 때문에 원활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그 부대에서 일정한 시간에 데리고 와서 일정한 시간에 데리고 가버리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나는 거죠. 외진을 아무 때나 가고 싶으면, 외래를 가고 싶으면 가게 해줘야 되는데 진료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군 의료 서비스는 안보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도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거래 지역을 제한하기 위해 두유 제품 출처를 추적하고 인터넷 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총판과 대리점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킨 삼육식품 본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두유 제품 24개의 유통 단계별 판매 가격과 할인 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총판에게 준수하도록 한 삼육식품 총판협의회도 시정명령과 함께 7,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지난해 삼육식품이 인터넷 판매를 방해하고 대리점 거래 지역을 제한하는 등 이른바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집중 보도했습니다. 구미시와 경주시가 승진 후보자 명단을 부당하게 작성하거나 특정 부서를 신설해 특정인을 부당하게 승진시킨 사실이 경상북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포항시도 비위 조사 중이라는 감사원 통보를 무시하고 5급 직원을 승진시켰고 예천군은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 3명을 승진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시간제 및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위해 자격 기준과 합격 기준을 바꾸는 등 부당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대 의예과와 한의과, 치과, 약학대학 등은 전체 인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으로 선발해야 하고 법학의학 등 전문대학원은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대구 경북은 하나의 권역으로 묶였고 부산, 울산, 충청권 등 전국이 6개 광역 단위로 나눠졌습니다. 대구과학고등학교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대구과학고등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90명 모집에 2,019명이 몰려 2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 12.6대 1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대구과학고 입시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1차 서류 평가를 시작으로 모두 3차에 걸쳐 진행되는데 최종 합격자는 오는 7월 11일에 발표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8일 부산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를 확인해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4월부터 10월까지 모기의 활동이 활발하다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살까지의 아동은 표준 일정에 맞춰서 예방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번 사고를 접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실망과 절망이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몫일 겁니다.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전하고 계속해서 서울 연결해서 사고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